이 네 가지 철칙을 끊임없이 새기세요. 부와 성공은 운이 아니라 습관이 될 겁니다. 세상 모든 건 운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공의 길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더 빠르고 명확하게, 심지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을 걸어가죠. 과연 그들의 성공도 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들은 무엇이 다르기에 넘어지고 실패해도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제시하는 스캇 갤러웨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자수성가로 사업과 기업을 일궈 나스닥에 상장시키기도 했지만 하루아침에 회사가 사라지고 그렇게 파산을 하며 빚더미에 앉았었어요. 그런 실패를 단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 빠르게 축적한 부를 유지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게 됐죠.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나눈 1000억대 자산가 스캇. 이번 영상에서는 끝없이 축적되는 부를 위한 그의 4가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가 했던 실수를 반복할 필요 없이 부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게 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스캇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합니다.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은 가장 가깝게 지내고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치를 살게 된다. 건강과 몸매, 그리고 정치적 색깔과 스포츠까지 우리 모두는 주변 사람들과 비슷해져요. 심지어 버는 돈까지 말이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비슷한 돈을 벌며 서로가 평균이 되는 5명 중 1명은 시간이 지나고서 큰 부자가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그 한 사람에겐 부의 철칙이 있어요. 스캇은 그 첫 번째 철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항상 정보적 우위를 가진 사람만이 이득을 취한다. 그는 말해요. 부를 가진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친구나 회사의 직원들끼리 혹은 중산층의 가족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돈에 대해 대화하는 걸 금기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소수의 상류층 사람들 또한 밑에 사람들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정보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회사의 사장은 당연하게도 직원들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더 큰 돈을 받고 있을 테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에게 돈과 이득은 몰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정보의 불균형이 이루어져 있을 때 정보를 가진 사람은 우위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쉬운 이 접근법을 돈과 부에 대해서 적용할 생각은 못했어요. 즉, 상류층은 돈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또 활용하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려하고 정보를 나누지 않아요. 그렇기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겨 상류층의 부만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스캇은 이렇게 말합니다. 테니스의 황제 페더러가 테니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모든 대화에 테니스가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지 내가 강점을 보이고 싶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선 대화를 해야 하니까요. 부와 돈 버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죠. 그렇기에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나쁘다고 금기시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 상황을 더 좋게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과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과 금리, 그리고 실수했던 투자와 성공했던 투자 등 다양한 부의 대화를 해보세요. 아주 솔직하게 말이죠. 이렇게 돈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대화를 해보라는 그의 조언. 그럼 그는 어떻게 돈에 대해 배우게 된 걸까요? 그 방법 속에 두 번째 부의 철칙이 숨어 있습니다. 스캇은 13살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요. 하루는 어머니의 남자친구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식이 뭔가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여기 $200를 줄 테니 도시에 주식을 살 수 있는 브로커에게 가서 이 돈으로 주식을 사렴. 만약 이틀 후에도 너가 이 돈으로 주식을 안 샀다면 나는 이 돈을 다시 가져갈 거다. 그렇게 저는 주식을 거래해주는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렸던 터라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어떤 지점에서는 너무 겁이나 도망을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용기를 냈고 세로라는 브로커를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그에게 고객으로서 주식에 대해 처음 배우게 됐죠. 그렇게 제 인생 첫 주식을 사게 됩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았기에 주식을 사주는 브로커와 친해졌고 그렇게 자주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즉, 제가 마주한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길이 열렸어요. 이렇게 그는 돈에 대한 대화를 위해, 아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내야 했던 용기와 이겨내야만 했던 두려움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항상 두려워하는 시도 앞 인생을 바꿀 열쇠가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말하기 전 그 두려움을 정복해야 부를 정복해요. 그렇기에 두려움과 겁 앞에서 용기를 만들고 저를 너무도 크게 성장하게 했던 한 가지 인사이트를 알려줄게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를 반대하고 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나의 도전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30년, 40년 이후에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들의 의견도 그들과 같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어릴 적 저는 이 사실을 마주했을 때 제가 하는 도전과 모든 시도들이, 그리고 제가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들이 너무나도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스캇은 누군가에게 투자를 부탁하거나 조언을 물어볼 때, 심지어 데이트를 신청할 때도 그들의 의견은 그들과 함께 죽게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기시키며 다가갔습니다. 어차피 영원한 건 없으니까 걱정하게 되는 그들의 부정적 반응도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걸, 도전하지 못하면 남게 될 후회만이 영원하다는 걸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킨 거죠. 즉, 더 이상 거절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성공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너머에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사업가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 이유는 고객, 멘토, 인맥들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화면 속에서 원하는 건 찾을 수 없어요. 성공은 직접 세상으로 나가 거절을 견뎌낼 때 찾아옵니다. 이처럼 스캇은 자신의 비밀이 거절 앞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캇이 말하는 세 번째 부의 철칙, 투자에서 절대 올인은 하지 말아라. 이 철칙을 스캇은 아픈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1999년 비행산업으로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그는 2001년 9.11 테러가 터지며 파산했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불을 일군 2007년 모든 걸 걸어서 테크 회사를 운영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와 또다시 완전하게 파산을 했거든요. 이처럼 두려움과 거절을 마주하며 나아간 그는 모든 걸 걸었기에 3번의 파산을 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만약 제가 분산 투자를 어릴 때부터 했다면 저는 더 많은 돈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과 멘탈을 가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분산에 대한 힘을 몰라요. 그래서 한 방을 노리고 모든 걸 걸죠. 물론 자산을 모으는 시기인 어린 나이라면 첫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며 올인을 해야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정은 피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에 중간중간 나아가면서 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바로바로 자산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 조언이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진 않겠죠. 하지만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투자는 천천히 해도 꾸준하기만 하다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조언을 남긴 스캇,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해놓고 투자를 할 때는 위험을 분산하라고?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서 말한 부분을 쉽게 설명하자면 나를 위한 도전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돈을 내가 아닌 누군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위험을 분산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자신을 위한 도전을 앞둔 사람들에게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나이 혹은 부양해야 할 가족의 여부 등. 하지만 자신을 위한 도전 속 가장 무서운 것은 천천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일을 쫓거나 도전할 때
1년 혹은 2년 정확한 시간을 두고 도전하세요. 그 시간 동안 진전이 전혀 없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이런 조언을 남긴 스캇. 그리고 얼마 전 한 구독자님이 채널 영상의 댓글 중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마침 그 댓글에 답변이라도 하듯 스캇은 마지막 부의 철칙으로 목표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부자라는 단어는 단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돈과 소유물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라는 단어의 정의는 다르죠. 부동산, 주식, 사업 등에서 나오는 다양한 패시브 인컴, 불로소득이 내가 쓰는 돈보다 많아지는 걸 뜻해요. 즉, 노동이란 행위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단지 내가 원하기에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즉, 내가 정한 부와 부자 중에서 어떤 목표로 나아가야 할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정확히 얼마가 필요할지를 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첫 목표는 크게 잡으라고 하는 조언과 하나씩 이루며 키워가라는 조언. 저의 경우는 처음부터 큰 꿈을 꾸진 않았습니다. 막 성인이 된 제 목표는 백만장자였고 돈을 벌며 성장했던 40대의 천만장자가 됐죠. 즉, 하나하나 이뤄갔을 때도 목표는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렇기에 저는 저 자신을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성장하는 자신을 보고 목표를 키워갈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속 스캇 갤러웨이의 4가지 철칙, 정보의 비대칭성 사이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돈과 부에 대한 대화를 만들어 나가기, 마주하는 도전 앞 두려움과 겁이 난다면 그들의 의견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는 걸 상기하며 피하지 말고 거절과 함께 성장하는 2번째 철칙, 인생 속 모아지는 돈은 분산 투자로 똑똑하고 리스크가 적게 투자하는 것과 나만의 부 그리고 부자의 정의를 만들고 정확한 숫자 앞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이뤄가며 자신감을 찾아가기. 이렇게 간단하지만 날카로운 그의 인사이트를 정리하며 이 철칙을 지키는 사람들에겐 주변 5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가 찾아올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 속 7.8기는 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조언을 나눈 스캇은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제 메시지가 닿을 분들께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오너가 되어야지 언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눈앞에 돈을 가져다 줄 것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에 투자를 하세요. 그게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이번 영상 속 그가 남긴 메시지가 벌어야만 할 인생이 아닌 주인이 되는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한 남자는 말합니다. 이 인사이트는 최소 3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돈은 열심히가 아닌 이 방법으로서 따라오니까요. 자기 개발의 한 획을 그은 1만 시간의 법칙. 하지만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단 20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은 조시 카우프만.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돈은 열심히 일한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방법대로 나아가면 돈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조언은 성공을 위한 도전을 하는 분들께 최소 3억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선 돈을 버는 이론뿐 아닌 실제로 많은 사업들을 일으키고 컨설팅하며 실전에서의 경험까지 갖춘 조시 카우프만의 특별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조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MBA를 졸업한 동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진짜 하는 건 뭐지? 그렇게 전 비즈니스에 관한 공식을 찾기 위해 수많은 책들과 관련 문서들을 둘러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완벽한 공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걸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실제로 공부를 해보고 세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컨설팅 펌에서 일했지만 그는 비즈니스에 관한 정확한 컨셉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성공한 멘토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마 그런 사람들과의 인맥을 쌓는 사람은 제가 장담하건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의 MBA 프로그램을 듣기도 부담이 되죠. 그리고 스탠포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2년간 3억가량의 학비를 내야 하는 그런 인류 MBA 프로그램들과 수입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할 이 4가지 방법들은 3억이란 투자 없이도 배울 수 있는 너무도 쉬운 시작을 만들 생각법입니다. 이렇게 말한 조시, 그의 첫 번째 인사이트는 이겁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닌 행동에 집중하라.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씨는 한 가지 예를 들죠. 사람들은 항상 가루 세제에 대한 불평을 했어요. 제 할머니와 어머니만 생각해봐도 항상 물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린 후 가루 세제를 물에 풀고 나서 빨랫감을 넣곤 하셨죠. 즉 가루가 뭉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세제회사에서는 그 행동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서 가루 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뭉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회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고객들의 불평이 아닌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루 세제가 아닌 액체 세제를 개발했고 현재 액체 세제의 시장은 수십조 원이 넘어가요. 이렇게 액상 세제의 성공 스토리를 예로 든 조씨. 실제로 액상 세제와 가루 세제 사이의 과학적 성능의 차이는 정말 미미하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걱정을 만든 심리적 문제를 풀며 액체로 만든 세제는 전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사람들의 불평보다는 불평 후에 하는 행동을 이해하고 그 불편함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쉽게 성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조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상 속 문제, 짜증나는 일들 혹은 손이 많이 가는 일들 앞 불평이 아닌 그들의 행동에 집중하세요. 그 속에 엄청난 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조씨. 물론 이 부분이 꼭 사업 아이템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죠. 동료들이 하는 불평을 듣기보다 그들이 불평 후 하는 행동을 주시한 후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안하게 된다면 직장 내에서의 성공도 이끌 수 있을 테니까요. 조 씨의 두 번째 인사이트는 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해 1,000만 원을 버는 게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조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충분히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건 복합적이지 복잡한 건 아닙니다. 즉, 한 가지 코어를 이해한다면 사업이라는 것과 우리 주변의 비즈니스들을 쉽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코어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내가 세상 누군가가 원하는 특정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조 씨는 이 질문의 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 이 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이기에 심리학적인 부분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용하는 사업. 이 부분은 시스템이나 특정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사업은 복합적이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조 씨는 캔들을 파는 사업을 예로 드는데요. 소비자에게 가장 완벽한 제품 혹은 제안은 캔들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향기와 모양 그리고 지속성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그렇게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서 돈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순 없죠.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도 힘들고요.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 사업 혹은 아이디어들은 이 모든 걸 잡으려 하지 않고 단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에 완벽하게 집중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결국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만들죠. 예를 들어 누군가는 너무도 매혹적인 향기와 엄청난 지속성에 집중을 한 캔들을 만들어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를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가격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가장 싸게 캔들을 만들고 물류 쪽을 강점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처럼 시작은 어떤 강점으로 나아갈지를 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조 씨가 말한 이 방법은 수많은 기업들의 시작점과 같았습니다. 나이키는 저렴한 육상용 러닝화 하나로 시작해서 점차 비싸고 좋은 성능의 신발과 의류로 확장했고 반대로 테슬라는 로드스터를 만들며 럭셔리 일렉트릭 슈퍼카라는 이미지를 세우고 점차 낮은 가격대의 전기자동차로 확장해 나갔죠.
즉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정한 강점 하나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결국 인류가 되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부분을 적어놓고 하나가 남을 때까지 지워보세요. 원하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 주변 누군가에게 물어보면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은 마지막에 남게 되는 하나의 강점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한 가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조씨. 물론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지 혹은 어떤 문제점을 풀며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할지 고민을 시작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류에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무한한 한 가지는 바로 문제 혹은 이슈들이니까요. 세상에 기억된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문제가 없던 시간은 단 1초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 끝없이 그 문제를 찾으려 눈을 떠보세요.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할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찾고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만들거나 혹은 재미있고 흥미롭게 아니면 심리적인 부분을 채워줄 방법을 고안하는 거죠. 성공한 사업가, 기업가들은 별게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문제를 풀며 마주하게 되는 문제 앞 포기가 아닌 반드시 내가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조씨는 내가 찾게 된 그 문제 혹은 아이디어들이 좋은지 아닌지를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인지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인지가 중요하죠. 즉 첫 번째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돈을 지불할 만큼의 문제인가. 인터콤의 창업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오려거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의 내역을 먼저 가져와라. 즉 내가 풀 세상 속 문제 혹은 아이디어가 돈을 지불할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문제나 아이디어인지가 중요합니다. 돈 없이는 개발을 할 수도 유지를 할 수도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얼마나 빨리 내가 만들 수 있는지 이 계산이 되어야 투자, 시간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방법을 저는 아이디어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밸리데이션 스테이지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은 조씨,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를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사기다. 사업이란 문제를 풀어주거나 가치를 전달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뿐이다. 그렇기에 내가 전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혹은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내가 전하는 가치 혹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결과적으로 나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씨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반드시 성공하는 욕구에 의한 접근을 언급했죠. 이 부분은 드리븐이라는 책을 쓴 니틴과 폴이 말한 5가지 인간의 본성, 욕구를 말합니다. 소유욕, 인간관계, 배움, 보호, 그리고 느낌. 첫 번째 acquisition인 소유욕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거나 소장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 bonding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속에서 중요성을 느끼는 것을 뜻하죠. 세 번째 learning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또 그것을 배우려는 인간의 욕망을 뜻합니다. 네 번째 defending은 보호로서 안전을 찾고 보호받는 안정감을 느끼려는 본능을 말하죠. 마지막 feeling은 제가 더한 가치로서 경험 그리고 경험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해요. 모든 성공하는 사업 혹은 서비스들은 이 감정적인 욕구들을 정복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5가지 중 하나만 쫓아가세요. 시작은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시작할수록 여러분은 더 강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부분을 예로 들자면 소셜미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소유욕, 보호받는 느낌, 그리고 배움과 경험을 통한 감정들까지 4개, 5개의 모든 욕구를 충족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가 되었어요. 이 부분을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나이키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같은 신발을 신는 운동선수들 혹은 주변 사람들과 내적 친밀 관계를 형성하는 느낌을 주고 운동할 때 안전하게 발을 보호받는 느낌과 운동 능력의 향상이라는 경험을 선물하죠. 마찬가지로 애플도 소유욕을 채워주고 같은 제품들을 쓰는 사람들과 나누는 아이메시지는 파란색의 대화창을 만들어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과는 다른 높은 보안을 제공하며 나의 데이터가 지켜지는 느낌을 선물하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든 수많은 브랜드들은 하나같이 여러 가지 욕구를 정복했기에 성공했어요.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해당 브랜드 혹은 서비스에 대해 감정적 욕구들을 채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주변 모든 걸 보니 브랜딩과 마케팅에 숨어있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광고 속 노래에 춤을 추는 모델들에게서는 내가 저 제품을 가지면 느끼게 될 그런 느낌들을 설명하는 방식이 숨어 있었고, 주변 모델들을 다르게 보는 광고 속 시선들은 남들과는 다른 사용자만 느낄 수 있는 차별성을 만들기 위한 브랜드들의 의도가 숨어 있죠. 즉,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너무나도 쉬운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예시로 조씨는 피지와 에비앙을 언급했습니다. 이 두 브랜드들은 물을 다른 병에 담아 팔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게 그들이 쓰는 마케팅이에요. 마돈나가 에비앙으로 욕조를 채워달라고 한 사건과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 구비한 비싼 에비앙,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주고 산 그 물을 마시며 자신이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죠. 이 모든 의도는 그들이 초반에 했던 스토리텔링 속 마케팅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조슈의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사실 그가 설명한 이 모든 정보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MBA에서 배우는 과정을 간단히 요약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아껴지는 시간과 돈은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그가 앞서 언급한 말처럼 우리가 불평 대신 문제의 근본을 찾으려 할 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때 원하는 성공은 자연스레 이끌려 올 겁니다. 즉, 열심히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획적으로 인류의 욕구를 정복할 때 돈은 알아서 따라올 거예요. 조시 카우프만이 제시한 이 방법들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길 바랍니다. 지금 말하는 이 5가지만 멈추세요. 99%의 사람들을 앞서가는 1%가 됩니다. 새해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더 성공하고 번영할지 많은 사람들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고민과 계획들로 바쁜 한 주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미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일의 효율을 늘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하지만 알면서도 못했던 이유는 지속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망치던 그런 나쁜 습관 혹은 행동들을 멈추기만 해도 원하는 모든 목표를 이루고 여태 보내본 적 없던 최고의 한 해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업 기회를 찾아 수백억대 자산가가 된 멘토이자 젊은 사업가 코디 산체스가 99%의 사람들은 모르는 앞서가는 1%만을 위한 당장 멈춰야 할 5가지 행동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그 비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가 되기 위해 멈춰야 하는 첫 번째 행동, 어지러운 책상 정리. 코디는 말합니다. 책상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어지러운 주변 환경을 가진 사람은 인생도 어지러워집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일이나 공부하는 책상을 정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94%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책상이 어지러운 사람들은 일의 효율성뿐만이 아닌 우울과 피곤함을 더 쉽게 느끼죠. 그러니 일을 시작하기 전 5분, 그리고 일을 끝내고서 5분 알람을 맞추고 책상부터 정리하세요. 조던 피터슨과 윌리엄 맥레이븐 등 수많은 멘토들이 말한 방 정리와 이불 정리 등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실제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다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조언에 더 나아가 코디는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라고 조언했죠. 정리된 책상에 커피와 작은 노트, 그리고 펜을 꺼내놓는 등 자신만의 패턴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 그 순서를 지키면서 두뇌에게 이제 집중을 할 테니까 준비하라는 일종의 신호를
신호를 보내는 거죠. 부자가 되기 전에 신용 정리부터 하라는 유명한 격언처럼 새해 원하는 부와 성공을 이루기 전에 매일 일의 시작과 끝 5분을 책상 정리로 시작하세요. 두 번째, shrink your frame. 생각과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행동하는 곳에 써라. 코디는 아주 간단하게 99%가 아닌 1%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법칙을 예로 들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정해진 일을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계획한 시간만큼 늘어난다. 파킨슨의 법칙 정의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마감 기한을 보며 고민과 생각을 하며 일을 미뤄요. 그렇기에 우리가 애초에 알맞은 시간을 정하면 우리는 정해진 일을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크라시아 효과인데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끝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딴짓을 하려고 하죠. 이 딴짓은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플라톤도 이 문제로 고민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3대 뮤지컬인 레미제라블의 작가로도 유명한 빅터 휴고도 자신도 모르게 무려 1년 동안 미루기를 하느라 새로운 책 집필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던 중 화가 난 출판사로부터 6개월 안에 새로운 도서를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데드라인을 받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더 놀라웠죠. 자신의 조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거든요. 자신의 속옷을 포함한 모든 옷을 큰 창고에 자물쇠로 잠궈두고 망토 하나만 남겨두라고 지시했죠. 그렇게 입을 옷이 없어서 밖에 나가지 못한 그는 주어진 6개월이란 시간 안에 한 도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의 이름은 노트르담의 꼽추예요. 즉 여러분도 자신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만의 망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정한 시간 기준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일주일 안에 끝내려는 접근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접근으로 행동을 바로 이어가세요. 그렇게 시간이란 하나의 망토만 남겨두고 나 자신이 그 일을 몰두하도록 만드는 거죠. 분명 그런 극한 상황에서의 여러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소한 것에 승낙을 하는 것.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분밖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작은 도움들을 주다 보면 내가 필요한 일은 완료하지도 못한 채 몇 시간 혹은 며칠을 낭비한 자신을 찾게 되죠. 코디는 이 상황을 마치 종이에 베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이에 베이면 많은 피는 안 나겠지만 정말 신경에 거슬리게 되잖아요. 사소한 남들의 부탁에 승낙을 해주는 것도 그런 종이에 베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그렇게 자꾸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아무리 종이에 얇게 베이더라도 결국 쌓이고 쌓여 많은 피를 흘리게 돼요. 그렇게 생산성과 효율성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의 두뇌는 멀티태스크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컴퓨터도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해요. 단지 짧은 시간 동안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를 움직이면서 하나씩 일을 끝내는 부분을 멀티태스킹이라고 우린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할 경우 무려 40%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죠. 그리고 이 문제점의 해결 방법으로 코디는 앞서 말한 망토를 입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은 내가 다른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아무도 나에게 부탁을 할 수 없도록 타임 블락킹을 미리 해놓으라고 조언합니다. 1%가 되기 위해 멈춰야 하는 네 번째 행동, 동기부여를 채우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규율을 채워가라. 동기부여는 시간이 갈수록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멜로빈스는 이런 말을 했죠. 동기부여는 정작 필요할 때는 사라지고 없다. 자기 전 알람을 맞출 땐 있다가도 이른 아침 그 알람이 울리면 동기부여는 사라지고 없다.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 동기부여는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동기부여가 하나씩 쌓아가는 규율 혹은 자신이 정하는 규칙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일단 동기부여는 나로부터 오기보다 남들의 메시지 혹은 인사이트에서 오잖아요. 이처럼 동기부여는 외부에서 찾아야 하는 반면 내가 정하는 규칙과 규율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찾을 수 있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쌓아가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유지되겠죠. 그렇기에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규율을 만들고 다가오는 한 해 동안은 그 규율들을 꼭 지켜나가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쌓아가세요. 지금 당장 멈춰야 하는 다섯 번째 행동, 완벽을 추구하는 것.
코디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아는 누구보다 불안해합니다. 그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그들도 그저 해나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모두는 너무 많은 준비를 하려고 하기에 완벽을 추구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앞서가는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을 해주며 나아가세요. 완벽할 때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시작하며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 속 코디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매일 일의 시작과 끝 5분씩 책상부터 정리하는 것,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 행동하는 것에 쓰며 자신만의 망토를 찾아 나를 극한의 상황으로 모는 것, 중요한 일을 정하고 해나갈 때 따로 시간을 정한 후 남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오래가지 못하는 동기부여 대신 유지될 수 있는 나만의 규율을 만들고 지켜가는 것,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아는 우리에게 해야 할 행동을 막는 이 5가지 행동을 멈추면 분명 99%를 넘어서 여러분도 1%의 소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어요. 부디 이번 영상의 메시지가 새로운 목표를 가진 여러분의 여정에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선물했길 바랍니다. 남들은 하나의 목표도 못 이루고 있을 때 수많은 목표를 이루는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누구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대기업의 임원진이 되고 싶어하죠. 또 다른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이룬 한 남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세스 고딘. 너무 잘 알려진 마케팅의 대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만 알려졌던 그는 사실 여러 개의 사업을 창업한 기업가이자 최초의 인터넷 다이렉트 마케팅 회사인 요요다인을 성공적으로 운영 후 야후에 인수합병을 시키며 대기업의 마케팅 부사장으로도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 타임지는 세스 고딘의 블로그를 세계 최고의 블로그 중 하나로 선정했죠. 하지만 작가가 되려던 그는 무려 10년이 넘는 슬럼프를 겪었고 800번 연속으로 출간 거절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실패를 통해 배웠고 새로운 관점으로 시작한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간은 20권의 책들은 연속적으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현재는 5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었죠. 누군가는 하나도 이루기 벅찬 그 많은 목표들을 이룬 세스 고딘, 그리고 그는 한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성공을 만든 4가지 힌트들을 남겼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스 고딘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힌트, 하나를 위해 달리는 사람은 항상 이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저는 초반에 모든 걸 잡으려 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모두를 놓쳤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자집만 봐도 그들은 피자라는 한 가지에만 몰두합니다. 하나에만 도전하고 신경을 써야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에만 도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치러야 하는 기회 비용들이 생기죠. 내가 원하는 하나를 제외한 것들에 노라고 해야만 합니다. 제가 한창 블로그를 하고 있을 때 트위터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었죠. 저는 제가 트위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블로거가 되는 게 제 목표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나를 위해서 휴가도 포기했고 다양한 플랫폼과 제 취미 등 수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의 최고가 될 수 있었죠. 이처럼 세스 고딘은 항상 하나만 고집하며 집요하게 그 자리에서 행동을 해나갔습니다. 세스 고딘의 두 번째 힌트,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세요. 정말 좋은 책의 내용들도 서점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 계속 나아가기 위해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 해나가세요. 이 부분은 시작하는 모두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없다는 옛말처럼, 그리고 수많은 성공이 시간이 지난 후에 더 큰 빛을 발하는 것처럼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때 더 나아지고 더 큰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스 고딘이 남긴 세 번째 힌트, 누구를 위한 것,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라.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닿았을 때 어떤 변화를 가지길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스 고딘은 이런 말을 남겼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쓴 20권이 넘는 책들 중 미국 인구 1% 이상에게 판매된 책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99%의 사람들이 제 책을 보고 거절했다는 의미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은 99%가 등을 돌린 그 결과가 실패로 보이시나요? 이처럼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노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두려움, 꿈, 열망 등 어떤 감정 상태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생각하세요. 세스 고딘의 네 번째 힌트,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라. 세스 고딘은 브랜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브랜드는 로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고 다니는 스토리와 당신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느끼는 기대치입니다. 세스 고딘이 단 하나에 집중하는 힘으로 블로그에 온 집중을 해서 최고가 되었다는 첫 번째 힌트. 하지만 현재 그는 수많은 소셜미디어에 엄청난 구독자와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브랜딩의 힘이죠. 자신이 블로그를 통해 전하게 된 메시지와 꾸준함을 통해서 그는 세스 고딘이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렇게 모든 매체에서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언을 남기기도 했죠. 사람들은 솔직함과 진정성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정성을 원하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셀러브리티가 아니라면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 솔직함을 보여주기보다 항상 최고이길 원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앞둔 의사 선생님에게 진정성과 솔직한 감정을 공유받길 원하나요? 아니면 감정에 상관없이 최고의 기술로 완벽하게 수술을 완료하는 걸 원하시나요? 모두는 남에게 감정에 휘둘리는 것보다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자신이 되기보다는 최고의 자신이 되어보세요. 세스 고딘은 이처럼 항상 최고가 되길 원했고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그의 멘토이자 400권의 책을 쓰며 과학소설계의 전설이 된 아이잭 아시모브는 어린 세스 고딘에게 최고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으로 이런 조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성공 뒤엔 별게 없단다. 그저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정오가 될 때까지 저 작은 책상에 놓인 작은 타자기를 붙잡고 글을 써내려간 거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던 어떤 일이 생기던, 심지어 내가 쓴 글이 좋던 안 좋던 나는 무조건 글을 써내려가길 정했고 그렇게 한 것뿐이야. 세스 고딘은 이런 조언을 뼈에 새기고 그저 그 말대로 나아간 거죠. 이번 영상 속 그가 남긴 정말 간단한 성공 힌트, 하나를 위해 달리는 사람은 항상 이긴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라. 누구를 위한 것, 무엇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라. 그리고 자신이란 브랜드가 되어라. 이 네 가지 문장은 정말 간단하지만 성공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가져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힌트를 줍니다. 분명 그의 조언을 들은 소수의 여러분들은 완벽주의적 관점을 버리고 시도하며 가장 원하는 단 한 가지를 위해 다른 것들은 거절하고 나아가시겠죠. 그리고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신이란 브랜드로 정확한 메시지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전할 테니까요. 항상 최고의 모습으로 말이죠. 인생 속 얼마나 많은 벽이 존재하든지 첫 번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뒤에 서 있던 벽들도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속 메시지가 지금껏 여러분의 도전을 망설이게 만들었던 그 첫 번째 도미노를 무너뜨렸길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였습니다.